사람들은 건강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식사를 조절하고 운동을 하고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인층의 4명 중에 1명이 이 중증의 병이 있고 한국에서 단일 상병 기준으로 두 번째로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방은 고사하고 질병의 관리나 병의 악화를 방지하는 데 환자도 의사도 둘 다 무관심한 대표적인 질병이 있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질병이 바로 예전에는 만성신부전이라고 일컫던 만성콩팥병입니다. 만성콩팥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콩팥 손상이 있거나 콩팥 기능의 감소를 말합니다. 이렇게 서서히 콩팥의 손상이나 기능 저하가 오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했을 때는 콩팥의 손상과 기능 저하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막을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말기까지 떨어질 때까지도 대부분의 환자들이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침묵의 장기로 환자의 생명을 위험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의사학회뿐만 아니라 한국질병관리청에서도 신장내과 전문의의 조기 전원을 통해서 환자가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2009년 대한내과학회지에 발표된 우리나라의 만성콩팥병이라고 타이틀된 논문에 의하면 만성콩팥병에 대한 인지도는 고혈압과 당뇨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오직 1.3%에서 6.3%의 환자만이 자신의 신장 질환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고 한 반면에 고혈압인 경우에는 44.7%가 그리고 당뇨병인 경우에는 69.1%의 환자가 질환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100명의 환자가 콩팥병이 있을 때는 1명에서 6명만이 자신이 그 콩팥병이 있다고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100명 중에 1명에서 6명만. 그 반면에 당뇨병이 100명 있을 때는 70명이 자신이 당뇨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직 1%에서 6%의 환자만이 자신이 콩팥병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이유는 환자가 콩팥병이 말기까지 갈 때까지 거의 증상이 없고 많은 경우 주치의도 환자가 증상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관가를 하다가 말기 콩팥병이 돼서 투석을 해야만 될 정도로 악화가 됐을 때 그때야 비로소 신장내과 전문의를 보라고 추천을 하는 것이 신장내과 학회와 보건청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주인 2023년 3월 25일에 한국질병관리청에서 업데이트된 한국의 연령대별 만성콩팥병의 유병률을 나타낸 도표입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만성콩팥병의 총 유병률은 6.7%입니다. 결과적으로 전 국민에서 6.7%가 만성콩팥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만성콩팥병의 유병률은 급속도로 증가해서 60대에서는 11.1% 그리고 70세에서는 총 연령대 인구의 27.3%가 만성콩팥병을 앓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 것이 한국질병관리청의 보고입니다. 자, 신장내과 학회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에서조차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만성콩팥병 예방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질병관리청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만성콩팥병은 예방 가능한 질병이지만 관심 및 정책적 개입 부족으로 관리가 미흡했다. 그래서 그 콩팥 예방 사업을 하는 목적이 만성콩팥병의 예방 및 관리를 통한 말기 신부전의 발생 억제와 생존율 향상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성콩팥병이 있을 때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았을 때 더 악화되는 예방이 되고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종종 어이가 없는 것이 환자들이 피검사 결과를 직접 보고 나서 자신의 주치의한테 신장내과 전문의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은 상황에서도 종종 주치의 선생님들이 콩팥 나빠도 해줄 거 없으니까 신장내과 전문의한테는 갈 필요 없다 라고 주치의한테 들어서 그래서 콩팥이 다 망가지고
말기 콩팥병이 됐어야 환자들이 신장내과 전문의를 보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신장내과 전문의가 그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투석뿐이지 그 환자의 심혈관 질환, 심장 문제, 혈관의 문제, 다른 생존율의 향상, 그런 것들을 해주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시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신장의 기능 검사를 보자면 신장 기능 검사는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로 시작되는데요. 혈액 검사지를 보면 eGFR, 즉 여과율이 59 미만을 만성 콩팥병 3기로 중증으로 취급을 하고 있고, 이때부터 전문적인 신장 관리를 필요로 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여과율이 45에서 59는 만성 콩팥병 3A기, 그리고 40에서 44기는 만성 콩팥병 3B기, 그리고 30 이하로 떨어지는 15에서 29까지는 만성 콩팥병 4기, 그리고 15 미만인 경우를 말기 신부전으로 투석을 해야지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성 콩팥병은 젊은 환자에서는 고혈압, 자가면역 질환, 유전적 문제 등으로 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50대를 넘어가면서 생기는 만성 콩팥병의 대부분은 고령화, 특히 혈관의 고령화, 즉 동맥경화증, 그리고 당뇨병과 고혈압, 심혈관 질환 문제로 인해서 2차적으로 콩팥이 손상을 받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당뇨병도 당이 소변으로 나온다고 해서 당뇨병이죠. 자, 그래서 예전에 1000년 전에 당이 소변으로 나와서 소변을 실제로 마셔보니까 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더 좋은 검사를 하다 보니까 당뇨병에서 당이 소변으로 나와가지고 단백뇨가 나오는 그런 것들은 당뇨병의 합병증을 말하죠. 당이 콩팥을 망가뜨린 그런 상태의 합병증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뇨병의 가장 큰 합병증이 콩팥 문제고, 말기 신부전 환자로서 투석을 하시는 분의 거의 절반 정도가 당뇨병 때문에 콩팥이 망가져서 투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65세 이상에서 당뇨병이나 고혈압,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라면 반드시 정기적인 검사로서 신장 질환의 여부를 검사하고, 여기서 GFR이 60 미만이 되게 된다면 콩팥에 벌써 50% 이상의 손상이 갔다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그 병이 철저한 관리와 만성 콩팥병으로 2차적으로 또 생기는 그런 질병들이 관리와 콩팥이 더 망가지는 원인을 방지하고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셔야 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많은 분들이 나는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오래 사는 거는 상관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관리를 소홀히 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요. 콩팥병이 망가지면 바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콩팥병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혈관들이 막히고, 그 혈관들이 막히면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을 악화시키거나 만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뇌졸중으로 인해서 반신불구가 되거나 아니면 심근경색증으로 인해서 심장이 일을 못하다 보니까 조금만 걸어도 가슴이 아프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찬다, 이런 환자로 돌변하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의 삶의 질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콩팥병이 있다면 그 콩팥병의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 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니까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래 들어서도 환자가 콩팥이 굉장히 많이 나쁜데 거의 말기가 돼서야 오시는 분들을 종종 계속 보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해드렸고요. 조금 더 콩팥병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강의가 좋으셨다면 밑에 댓글란에 한마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